자, 관련된 법은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주상복합 상가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고, 이런 집합 건물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죠. 이 집합건물법 규정은요, 제28조에 규약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 사이의 사항 중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권을 주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 제42조에는요. 규약과 관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요거는 이제 특별 승계인은 구분 소유권을 그대로 인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항 같은 경우는 이항이죠. 점유자, 임차인이잖아요. 이런 임차인 같은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그대로 지기 때문에 만약에 24시 점포, 새롭게 입점하려고 하는 점포의 구분 소유자가 독점 제한에 걸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독점 제한에 걸리는 점포로 임차한 임차인도 이런 구분 소유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기 때문에 독점 제한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집합건물법 42조예요. 어떤 부담이냐? 이건 건물이나 대지, 부속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규약 또는 집회 결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약이 있잖아요. 규약에서 업종 제한을 걸어놓으면 이러한 부담을 이어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회 결의로 관련 집회 결의로 어떤 부담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구분 소유자에게 어떤 부담이 있다면 이러한 부담은 임차인 같은 점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규약에 업종 제한이 걸려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점포에는 임차인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업종 제한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 상가 규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약 21조에 이 사건 상가 A호는 편의점 용도로 독점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사건 상가 A호 이외에는 편의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호에 독점권을 부여했기 때문이고 이런 독점권 부여한 것은 여기 보신 것처럼 규약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이 독점권을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임차인도 이걸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상가 A호, 요게 이제 원래 있던 편의점 자리거든요. 이 편의점은 독점권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편의점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안에서는요, 명백한 편의점이 아니에요. 편의점이 아니고 24시 무인 아이스크림 그리고 세과자 판매점이란 말입니다. 이런 24시 무인 판매점을 설치하는 것, 요게 바로 이러한 상가 규약에 위반되는 것인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안을 정리해보면 업종 제한, 경업금지 또는 독점 운영권의 인정은 사실은 국민의 직업 선택 또는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어냅니다. 이게 헌법 제15조에 있어요.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업종 제한, 경업 금지, 독점 운영 이것은 원래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것인데 다만 판례가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두 가지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명시된 경우, 이렇게 명시된 경우 어디예요? 보시는 것처럼 분양계약서, 이렇게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이 명시된 경우, 요 경우가 이제 예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관리규약.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요 경우가 또한 예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업종 제한과 경업금지, 그리고 독점 운영권, 이런 것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게 두 가지 경우다. 첫 번째가
분양계약서에 그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또는 분양계약서에 설사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 근거가 있을 경우,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종 제한도 가능하고 경업금지 가능하고 독점 운영권도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판례법리예요. 명시적으로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을 이렇게 판례가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냥 확립된 법리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소송을 수행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필라테스 학원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필라테스 학원이 생기는 경우, 치과가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치과가 생기는 경우, 소아과가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유사한 소아과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약국도 굉장히 자주 문제되는 경우죠. 부동산도 있었어요. 부동산의 경우도 있었고요. 부동산인데 그 상가에는 하나만 허용되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상가에서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옆에서는 제과점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제과점에서 커피까지 파는 거예요. 우리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커피 팔잖아요. 마치 이런 것 때문에 커피 판매점에 대한 독점권 가지신 분이 이 제과점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커피는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이의 제기하신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아무튼 사안의 경우 규약에 해당 호실 A호에 대한 편의점 용도 독점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죠? 예, 보신 것처럼 독점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권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약의 규정은 구분수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즉 임차인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는 물론이고 임차인도 이러한 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